중개 업무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한 2달 정도 돼 가는데요. 주로 매도인 전속,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속을 맡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직접 그 유튜브를 찍어서 촬영해서 널리 공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매수자나 임차인 같이 권리를 취득하는 분들이 맡기는 경우보다는 매도인 같이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속을 맡기는 경우가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권리를 취득하는 쪽에서 전속을 맡길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속 중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중개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일반 중개에 비해서 훨씬 중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선진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고도화된 그런 중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이제 중개 서비스가 발달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일반 중개 대신에 전속 중개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를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중개업자하고만 거래하는 이런 이제 방식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반 중개, 이런 부분은 아무 중개업자, 여러 중개업자한테 맡겨서 먼저 계약이 체결된 사람에게 그 중개보수를 주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속 중개가 중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진화된 제도인데, 이런 전속 중개의 장점이 매도자,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 같은 쪽에서 전속 중개를 맡기는 경우보다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수자나 임차인 같이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쪽에서 전속 중개를 맡기는 경우가 훨씬 더 전속 중개의 필요성이 더 크고 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속 중개가 일반 중개하고 비교할 때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거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중개는 자기에게 중개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에게 중개 권한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독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중개업자, 매물이 이제 다른 중개업자한테도 다 나가 있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성급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정말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을 때 일 처리가 중개 계약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협상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게 성급하게 일사천리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일반 중개의 구조하에서는 그게 독점된 자기가 이렇게 매칭시킨 어떤 손님과 거래가 이게 다시 자기가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보수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매칭시킨 사람과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그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너무 이렇게 날림으로 중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높은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속 중개는 일반 중개에 비해서 훨씬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고 권리를 취득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이제 사고 가능성을 낮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속 중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권리를 보유하면서 파는 쪽 또는 임대하는 쪽보다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매수자나 임차인 쪽 같은 쪽에서 훨씬 더 그런 전속 중개를 이용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권리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쪽은 일반적으로는 권리를 취득하는 쪽이거든요. 권리를 파는 쪽, 보유하는 쪽은 보통은 그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그 권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큰 신경을 별로 안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권리를 취득하는 쪽에서 훨씬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제 이런 권리 전속 중개를 필요로 하는 쪽은 권리를 취득하는 쪽에서 필요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 예를 들어서 가짜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하러 갔는데 실제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해 가지고 그게 들어와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일반 중개하에서 막 날림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과연 신분증을 위조한 가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꼼꼼한 확인, 이런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사실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그 고액의 보증금, 수억 원의 보증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런 권리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따른 손해, 이런 부분들은 집주인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권리 확인을 꼼꼼히 해야 되겠다. 안전하게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면서 진행해야겠다, 건너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임차인 쪽에서 훨씬 더 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임차인 쪽이 이런 전속 중개라고 하는 부분을 써서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또 대표 중개사로서 있는 저희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런 사고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 중개사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또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단연 수수료가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개법인을 만들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0.2%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 0.2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적당한 보수는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0.2%를 현실적인 중개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수료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는 큰 부담인데요.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당연히 이제 중개회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 같은 이런 방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저는 과도기라고 보는데요. 직거래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도 중개업자를 끼울 수밖에 없는 또 매물의 어떤 양, 비율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직거래 매물보다는 훨씬 중개 매물, 중개업자가 낀 그런 매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직거래 매물이라 그래 봐야 조금 그 규모가 작은 원룸, 뭐 자취방 이런 정도의 권리관계 확인이 사실은 좀 그 덜 필요한 그런 매물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있다 싶은 물건들은 대부분 다 중개사를 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뭐 네이버 검색 같은 걸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직거래 매물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중개업자들이 올린 그런 매물들이 훨씬 많고, 결국 그런 이제 매물들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개업자에게 상당한 보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방법을 대신에 저희 중개법인의 전속으로 그런 매수라든지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맡겨주시게 되면 현실적인 보수는 부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저희들이 0.2 보수를 받기 때문에 받는데, 그런 어떤 0.2라고 하는 그런 수수료 혜택을 보는 부분은 분명히 거래 금액이 좀 큰 물건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 주변에서 최 변호사님이 왜 아파트 같은 이런 금액은 크고 조금 일은 별로 적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이런 규격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라든지 또는 중개업자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고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도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수료 부담은 많은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수수료가 좀 낮은, 예를 들면 30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0.5만 하더라도 1,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1,500만 원짜리의 어떤 서비스 수준, 이런 부분들이 된 것이냐, 과연 그런 서비스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서비스 대비 금액, 보수 이런 부분에서 불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도 아파트 같은 상품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물건이 큰 규모, 이런 부분들은 보수가 아무래도 0.2%, 3%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크게 와닿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개법인을 이용하시게 되면 보수에 따른 혜택,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물건들이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매수자 입장에서 매수자 중개 부동산 중개를 맡기더라도 사실 대부분은 어떤 검색, 요즘 검색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네이버를 예를 들어 보자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손님이 구하는 매물이 있는지 하는 그런 검색을 해서 그 물건을 이제 매칭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처리의 어떤 수준, 이런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매물을 검색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더 안정화된 거래, 이게 과연 권리관계상 또는 상대방의 신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피는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공인중개사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